안녕하세요. 전자신문 올쇼TV 웨비나 데이터의 진심인 남자 트레저 데이터 코리아 고영혁 대표님과 함께 대담을 나눌 테크스타 도안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초대 손님 방금 말씀드렸죠. 데이터의 진짜 진심입니다. 네, 고영혁 대표님 네.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데이터의 진심인 남자. 또 혹자는 뭐 데이터 땡중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트레저 데이터 코리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고영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충격적인 별명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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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데이터의 진심인 남자를 모신 이유는 요즘 고객 경험과 데이터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의 모든 것, 요즘 뜨고 있죠. CDP라고 하는 거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를 찾다 보니까 고 대표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슬슬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진짜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오프라인이었다가 이제 많은 영향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도 발표하신 걸 봤는데, 많은 기업 총수라든가 우리나라 많은 기업 CEO분들이 고객 경험 얘기를 엄청 많이 강조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10년 키워드에서도 많이 등장했는데, 이런 게 또 왜 느껴지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왜 이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지, 그 인사이트가 궁금합니다. 네네. 결국 모든 기업들의 핵심적인 목표는 돈을 잘 버셔야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셔야 되는 건데, 그거 잘 하시려면은 결국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간에 고객을 잘 이해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제품이든 서비스든. 네. 근데 그거 한번 딱 제공하고 끝나는 게 특히나 요즘 자꾸 서비스화 되고 있다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고객께서 사실 처음에는 이제 고객들의 가망 고객인 거죠. 아직 네네. 고객이 되기 전 단계. 그 상태에서부터 해서 이런 게 있었네? 뭐지? 살펴보다가 하다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서 사보시고 네. 써보면서 또 뭐 안 좋으실 수도 있고 좋으실 수도 있고 네. 그러다가 더 사거나 아니면 막 험담을 하거나 그러다가 막 이탈하거나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경험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에는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고 좋은 경험을 해야지 당연히 더 소위 말하는 로열티도 생기고 남한테 추천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사실 제일 기본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고객 중심. 네. 근데 그냥 뭐 판에 박힌 고객 중심이 아니라 고객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게 이제 진짜 중요하다라는 되게 당연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하필 왜 이게 자꾸 이게 뭐 되게 당연한 건데 왜 요새 이게 뜨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어떤 글로벌의 흐름이라던가 또는 저희도 이제 많은 또 가망골사를 만나고 이렇게 기업들을 만나고 말씀 듣다 보니까 포인트는 그거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결국 개선을 하고 좋게 하려면은 사실 제일 잘하려면은 그거를 측정하고 평가해서 예전에 이랬는데 이게 이렇게 나아졌으니까는 잘한 것 같아. 그럼 다음번에 더 잘해야지. 이게 되려면은 결국에는 뭐 기록이 되고 측정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 고객의 경험이라는 거가 이걸 뭐 어떻게 측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측정되지 않으면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내용도 평가할 있으니까. 수 없고 개선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뭐 고객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다 이렇게 어떤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뭐 앱도 있고 앱도 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어떻게 살펴보고 거기서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했는지도 다 데이터로 이제는 실시간으로 모으시고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과 우리 기업 사이에 이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거가 사실 다 경험인 건데 그거를 다 심지어 실시간으로 또 다 이제 기록이 돼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남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매장이라던가 오프라인에서도 어떻게 고객과 말씀을 나누고 반응을 했는지도 또 데이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고객 경험이 예전에는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끝났는데 이제는 그걸 데이터화해서 측정하고 분석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그걸 이제 이분들이 이제는 좀 확실하게 보신 것 같으세요. 그게 큰 변화의 메인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희도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이렇게 찾아갔을 때는 뭐 처음 오셨는지 아니면 또 물건 둘러보다가 그 다음날 가면 또 어제 오셨던 분이 또 왔으니까 오늘 또 다른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웹이나 앱은 약간 그런 거에 좀 익숙하진 않았던 거였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약간 디지털 경험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할 맞습니다. 수밖에 없으니까 네. 더 이런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기자님. 세상이 코로나 이렇게 바뀌고, 물론 네. 이제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바뀌었을 거로 보이지만, 더 가속화가 되면서, 전에는 어색하고, 이게 과연 잘 될까? 싶었는데, 네. 이제 많이 익숙해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실까요? 화상회의 아닙니까? 화상회의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생각하는 답은 네네. 아니고요. 첫 번째, 네. QR코드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이게 뭐였지라고 했다가 지금 너무 당연히. 그렇죠. 원래 일본에서는 QR코드가 굉장히 초기부터 일찌감치 아마 그 자체가 발상도 일본에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일찌감치 많이 썼었어요. 뭐 칼라코드니 QR코드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지하철에 붙어 있는 걸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바로 확인하고 그런 그 상호작용 자체가 다 데이터로 됐었는데 네. 한국은 그런 게 잘 안 됐었거든요. 시도를 많이 그렇죠. 했지만 중국은 아시다시피 위챗이 뭐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빨리 그냥 QR하는 게 다 당연히 돼버렸었고 한국은 그랬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다 QR 체크인하고 네네. 들어가셔야 되다 보니까는 이게 학습이 된 거예요. 너무 그렇죠. 자연스럽게.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누가 언제 체크인했다. 즉 가서 뭘 했다라는 게 데이터로 남게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두 번째가 키오스크입니다. 네, 요즘 많이 늘어났죠,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전에 이제 처음에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패스트푸드 설치됐을 때만 해도 저게 되겠어. 뭐 어르신들은 어쩌라고 뭐 그렇죠. 이랬는데 다들 잘 쓰고 계시고 네네네. 심지어는 그런 거를 토대로 무인 점포도 많이 늘어나고 네네네. 김밥집에도 막 키오스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주문할 때요. 터치해서 하잖아요. 되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이것도. 네. 뭐 구매를 하는 시점을 이제 POS 포인트 오브 세일즈라고 하시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에서 뭐 내가 만약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할까 말까 아니야 이거 눌러야지 이게 다 데이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비대면인데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접점들이 생기면서 이게 그게 다 디지털로 되어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큰 변화이자 코로나 때문에 가속화가 돼서 과거에는 이런 거가 없었다 보니까는 뭐 그런 기술이나 인프라가 안 깔려 있다 보니까는 뭔가 데이터를 남기고 싶어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되게 수월해진 거죠. 네. 진짜 예전에는 그 은행 그 돈 찾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게 ATM 기계. 맞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터치해가지고 중요한 걸 돈을 넣고 보내고 찾고 하는 걸 했었는데 그렇죠. 이제 유통, 리테일 쪽에서 좀 더 약간 되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무인 점포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다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어떤 때 사람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어색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커피숍에 가서도 저희가 특정 뭐 앱이 있는데 가서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도 그냥 이걸로 주문하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 사람들 서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약간 익숙해지긴 한 것 같아요. 그쵸. 예전에 비해서보다는 훨씬 익숙해지고. 단점도 있겠죠. 그런 네네. 시대가 되면서 예전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어디에 뭐 예쁜 분, 잘생긴 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재미에도 가고 그러다가 뭐 연예인 발탁된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뭔가 그런 게 좀 약해지긴 그런 뭐 단점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점점 이제 이미 익숙해져 있고 많이 학습이 돼서 이걸 막 이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싫어하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리는 거죠. 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데이터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뭐 온라인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게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미국만 해도 거의 10년치 걸릴 일을 그냥 3년 안에 2년 몇 개월 만에 그냥 다 달성했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한국은 또 가장 강력합니다. 아마 34%, 5% 거의 40%에 지금 육박할 정도로 오프라인 거래량이 전체 소매 거래량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를 추적하고 분석하고 이제 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인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근데 저만 봐도 고객들의 여정, 그러니까 뭐 어떤 쇼핑이 됐든 아니면 다른 어떤 물건과 서비스를 받을 때 이게 단편적이지는 않잖아요. 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채널도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 입장에서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진짜 옴니 채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항상 고민도 많았고 이 키워드가 또 많이 떠오르기도 했었는데 하다 보면 또 쉽지 않았던
것도 있었는데 네. 보시기에 이제 이런 여정에서 또 갑자기 CDP라는 용어, 고객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요게 진짜 무엇이냐, CDP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네. 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그 말씀하신 옴니 채널에서의 그 고민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아요. 네. 옴니, 그러니까는 뭐 5만 가지 채널인 건데, 그렇잖아요. 네네. 옴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그런 어떤 여정을 이렇게 의사결정하거나 이런 흐름에 있어서 뭐 웹만 보는 것도 아니고 뭐 SNS도 봤다가 못 했다가 이게 다 여러 채널에서 뭐를 언제 어떤 채널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고 뭘 했는지를 다 이렇게 보고 알아야지 제대로 고객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기존에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그 각각의 채널마다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이 발전을 해서 데이터가 남을 수는 있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 이메일을 보내서 이메일을 어떻게 열었어, 네. 어떻게 읽었어 라는 거를 데이터로 알았어요. 근데 그 데이터는 그 이메일을 보내는 도구, 솔루션 쪽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앱을 막 어떻게 썼어? 그거는 앱에 대한 어떤 되게 중요한 고객의 어떤 반응한 데이터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는 또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담고 있는 또 다른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엮어서 한눈에 보는 게 중요하다고 다들 공감하실 텐데 네네. 데이터가 막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유식한 용어로 사일로라고 하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있다. 네네. 이거인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제대로 하려면 결국 한데 모아야 한다. 네네.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데이터 레이크니 뭐 이런 개념이 등장했는데 네네. 또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그냥 예를 들어 그 되게 흩어져 있는 파일들을 한 하드디스크 폴더에 다 넣는다고 이게 되느냐? 이건 또 아니잖아요. 네네. 중요한 거는 그냥 한데 모아 넣는 거가 핵심이 아니라 이게 다 여기서 예를 들어 이메일에서 이렇게 행동했었던 거 거기는 그게 이메일 주소를 가지고 다 누군지를 보는 거고 그렇죠. 앱에서는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앱 단위로 이제 고유한 가명의 아이디 네네. 같은 걸로 하나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 이메일 주소는 이 가명 아이디야 라고 이렇게 딱 연결이 돼야지 아 사실은 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메일을 열어봤다가 하루 있다가 앱에서 뭘 어떻게 했구나라고 아는 거죠. 이게 핵심인데 사실 이게 되려면은 요 이메일은 이 가명 아이디고 이거는 어느 핸드폰 번호고 이거는 어느 고객 번호야 라는 거가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야지 이 하나의 뷰를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커스터머 원 뷰다 아니면은 뭐 고객 360 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능하게 하는 어떤 기술적인 개념을 이제 뭐 통합 아이디, 뭐 아이디 통합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CDP라는 거는 어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도구다라고 일단은 우선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 끌어와서 근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자동으로 끌어와야지 편한 거죠, 일이. 네네. 그럼 자동으로 끌어와서 CDP에도 이제 뭐 CDP 어떤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데이터 레이크가 있어서 한 대 다 모아놓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아놓는 걸로 하면은 답이 안 나오니까는 그 데이터 레이크에서 또 이제 통합 아이디를 만들게끔 다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고객을 5만 가지 관점으로 다 볼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분석을 하셔야죠. 머신러닝을 쓰시던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던 그런 분석을 해서 그럼 소위 말하는 어떤 인사이트가 나올 거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요런 특징을 가진 고객한테는 어느 타이밍에 무슨 쿠폰을 던져야지 확 구매할 확률이 뭐 70% 이상이야. 이런 걸 찾았다고 할게요. 찾고 나서 잘했네 끝?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액션을 해야 돈 못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액션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는 그 로직에 딱 해당을 하는 이렇게 로직을 세팅해 놓는 거를 세그먼트라고 흔히 표현하거든요.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들의 집합인 거죠. 그러면 이 세그먼트를 설정을 한번 해놓으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들한테 다 개인화가 돼서 그 액션이 실행이 되는 것까지를 이제 자동으로 명령을 내리는 거가 CDP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보니까 이제 뭐 멀티 채널들이 있고 거기 있는 흩어져 있는
데이터 사일로 안에 있는 거고 이런 데이터를 매핑한 다음에 싱글 뷰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또 만약에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CDP 뜨기 전에 이게 취재하기 전에 이제 DMP가 뜬다. 그래서 이제 우르르 몰려갔다가 여러분 이산이 아닌가 봐요 해가지고 다시 네. 이제 CDP가 좀 부상하고 있는데 그럼 뭐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의문이 드실 거잖아요. 우리 그동안 DMP가 뜬다고 했는데 그러면 DMP하고 CDP는 뭐가 다른 거야? 이런 의문을 분명히 가지실 텐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네,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DMP가 왜 시장에 나왔고 어떤 가치를 줬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은 이제 신규 고객 확보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 광고를 하는 것도 신규 고객 확보가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광고를 불특정 다수를 쫙 뿌리는 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을 가질 법한 고객들을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하면 당연히 효율이 높아지니까 네네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최근 한 달 동안에 예를 들면 TV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 이런 집단만 만약에 있고 이 집단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으면은 땡큐였던 거죠.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해준 게 DMP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서 근데 거기 핵심은 이 쿠키라고 하는 웹브라우저 단위로 이 웹브라우저의 아이디는 뭐야? 라는 식으로 임시 아이디이긴 합니다만 그런 걸 가지고 누가 어느 사이트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이제 가명의 아이디 형태로 쫙 해놓은 거가 이제 DMP의 기술의 핵심 부분인 거고요. 그 데이터를 토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에 TV에 관심이 있어. 왜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뭐 TV에 대해 봤거나 아니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자회사 사이트에서 TV를 봤거나 이거를 이렇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집단을 뽑아내고 거기에만 광고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쪽 시장이 뭐 DMP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돈을 많이 벌었고 실제로 그런 광고 효율을 높여서 어떤 이런 기업의 이런 비즈니스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산이 아닌가 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개인정보 보호가 이거는 뭐 모든 거에 최우선인 거예요. 지금의 흐름에서는. 뭐 GDPR이니 뭐니 이런 거 안 지키면 기업이 엄청난 과징금을 내줘야 하니까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데이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인 건데 아까 말씀드린 쿠키라고 하는 녀석 중에서 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DMP를 가능하게 한 그 쿠키가 3사 쿠키라는 녀석인데 서드파티 쿠키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들 선언을 한 거죠. 특히나 이런 쪽이 맹주라고 할 수 있는 구글 같은 경우도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 광고니까 많이 번 대표적인 글로벌 뭐 선도 기업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런 서드파티 쿠키는 지금 몇 번 연기가 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마 내년 7월인가 2023년 7월부로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이제 우리 안 한다. 그러면은 이런 접근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 원래는 오래 한다고 했다가 하도 업계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죠. 반발도 있고. 근데 구글은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 연합에서 만들고 있는 GDPR이라든가 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만들고 있는 거 CCPA나 그리고 뭐 한국도 있고 뭐 지금 전 세계 각 국가들마다 프라이버시 이슈를 막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린 그럼 따르겠다 해가지고 막상 그 서드파티 쿠키 이제 안 할게요 했더니 관련 생태계나 이런 쪽에서 너무 반발도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연기됐다가 이제 아마 내년도는 될 거고 현재 아마 마지막 최근 업데이트된 시점이 내년 7월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긴 또 애플도 앱 추적 투명성이라고 해가지고 앱이니까 ATT네요. 그거 한 지가 지금 딱 1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iOS 14 버전부터 맞습니다. 이제 고객의 동의 아마 아이폰 사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제 이거 허락하겠냐 이거를 오케이를 해야 허락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빡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라든가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어떤 사업자들의 보안, 개인 프라이버시 정책의 강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한 DMP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시 그건 그래서 힘들게 그런 됐다. 거는 어려워진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그러면서 더더욱 중요한 게 고객의 동의를 깔끔하게 받은, 즉 사업을 하는 기업이 상대방의 고객한테 깔끔하게 그 설명드리고 동의를 받은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죠. 네. 그 데이터를 더 풍부하게 확보하고 더 거부감 없이 확보하고 오히려 심지어 그 확보한 데이터도 편익도 돌려드리고 네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많이 들으시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그런 거의 일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의 흐름 때문에 네. 이 서드 파티 데이터에서 퍼스트 파티 데이터, 즉 명시적으로 고객 동의를 받고 저장하고 관리해서 활용하는 거가 엄청나게 중요한 흐름으로 이제 바뀌었고, 그럼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뭐 여러분들 뭐 주민등록번호나 뭐 성별 이런 것도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이제 뭐 제공하게 되는 내가 웹이나 앱에서 어떻게 살펴봤는지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다 퍼스트 파티 데이터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기존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보안이 철저해야 되고 네. 이런 거를 보안도 잘 지키면서 더 잘 활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DMP가 아니라 기업의 본연의 어떤 데이터 자산으로서 이런 걸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어떤 요건들을 충족하는 도구로서 CDP가 등장을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쏙쏙 와닿네요. 네. 근데 저도 이쪽 취재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트레저 데이터의 출발점 하다 보면 이제 백엔드 기술을 갖고 고객 데이터 분석을 계속 하는 또 특이한 사스 기업이었는데, 요즘 보면 이제 갑자기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레이크 얘기도 나오고 DW 이슈도 엄청 예전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데이터 레이크하고 이 CDP하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웨어하우스가 창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직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제 보통은 다 테이블 모양의 데이터죠. 엑셀 생각하셨을 때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번호, 열거행으로 되어 있는 뭐 제품 얼마, 네네. 뭐 가격 얼마 이런 식으로 열거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류의 데이터들을 잘 모아놓고 분석을 하시거나 뭐 등등등의 필요한 기술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를 해왔었던 거고. 네네. 근데 그런 테이블 모양의 데이터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객센터에 상담을 하면은 막 긴 장문의 텍스트. 네. 참고로 저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여전히 이제 현업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 중에 상담원이 남기신 이거를 보면은 막 이렇게 A4 한 장이 넘는 거가 정말 그걸 언제 상담이 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막 그런 데이터도 있거든요. 즉 그런 텍스트 데이터라던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미지라던가 영상이나 음성 데이터 같은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일단 다 모으자. 예. 그러니까는 엑셀 형태로 많이 고민을 해왔어서 모았던 게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한다면 그냥 폴더에 파일 뭐가 됐든지 상관없이 해서 쫙 모아놓는 컨셉이 데이터 레이크였던 거고. 자, 근데 그럼 CDP는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결국에는 이 고객의 데이터가 어떤 거는 엑셀 모양도 있고요. 왜냐면은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관리하던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흔히 여러분들 아시는 CRM이라고 하면은 고객 번호, 이름, 뭐 우리 회원 가입일, 뭐 성별, 나이, 총 구매 금액 막 쫙 다 테이블이잖아요. 그럼 이제 웨어하우스에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이 고객의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이제 특히나 이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넷플릭스 이런 애들이 고도의 어떤 개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에 기반이 된 데이터가 소위 말하는 이제 고객의 행동 데이터거든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어떻게 영상을 봤느냐, 어떻게 검색을 했느냐. 이게 다 이제 행동 데이터고 이거는 쭉 한 줄 길게 되어 있거든요. 마치 텍스트처럼. 그런 거는 일단 양이 방대해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뭐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터치하거나 뭔가 칠 때마다 한 줄 한 줄 긴 게 쌓이거든요. 이벤트 로고 같은 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한 사람만 해도 엄청 나올 텐데 그게 막 사용자가 막 뭐 몇 천만, 1억, 10억 이러면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일단 웨어하우스의 기술로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는 레이크에서는 가능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CDP에서 필요한 데이터는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의 그런 테이블 형태도 필요한데 이런 형태도 중요하거든요. 고객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더 포괄적인 웨어하우스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 레이크. 사실은 이거를 또 분석도 테이블 모양처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요새 레이크 하우스라는 개념이 네. 뜨는 건데 사실 저희 CDP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이제 그 핵심 포인트가 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은 사실상 레이크 하우스의 아키텍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CDP, 즉 고객을 잘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테이블 모양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 로그성 데이터까지 결합해서 마음대로 분석해야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가 필요한 거죠. 아. 그러면 요즘은 이제 요 CDP에 음. 어떤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어디에 활용되고 있나요? 크게 저희도 이제 계속 그 나름 CDP라는 용어가 생긴 초창기부터 업계 선도 파이오니어 선구자로서 함께 커온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시장에서 뭘 원할까 고객들이 그거에 맞게 기능 개발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벌써 저희 회사에 지금 7년 차인 건데 이제 히스토리가 쭉 보여요. 저희도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그 막 엔지니어 위주의 기능들만 있었다가 네. 예, 점점 마케터들을 위한 기능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엔지니어를 위한 기능이라 하면 결국에는 고객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끌고 오는 네. 그 기능. 그래서 저장하고 분석하는 분석하는. 기능들이 주로 메인입니다. 아, 다음에 마케터분들을 위한 기능이라 하면 그렇게 이제 잘 정리가 된 아까 말씀드린 커스터머 원뷰. 네네. 즉 고객을 이제 360도로 볼 수 네네. 있는 그 뷰가 세팅이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대시보드라던가 그다음에 세그먼테이션이라고 하죠. 네네. 이 고객을 구성하는 5만 가지 변수들이나 특징이 있는데 이거를 UI를 써서 클릭 해가지고 이러면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은 몇 명? 하면은 이제 짠 하고 뭐 50만, 2,000명 나오는 그런 세그먼테이션 기능. 그 다음에 그럼 세그먼테이션을 딱 살펴보면 좋아, 나 이 50만 명한테 다시 근데 50만 명 중에서도 A라는 어떤 조건의 값의 분기에 따라서 세 가지 타입으로 이메일을 날리고 싶어.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 그쵸. 거죠. 이메일을 쏘시거나 광고를 트시거나 문자를 보내시거나 메신저를 날리시거나 뭐 등등등. 아니면은 푸시나 쿠폰을 쏘거나. 네. 네. 요런 걸 이제 뭐 액티베이션이라고도 네네.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또 이제 컨트롤하는 기능. 예. 요런 것들이 이제 그 실제로 고객들이 쓰시는 기능인데 그 밑단에는 사실은 데이터에 대한 거고 하다 보니까 보안이라던가 예, 뭐 감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 모니터링, 네네. 다음에 뭐 온갖 자동화, 최적화, 머신러닝 이런 것들은 또 밑에서 알아서 또 기본으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뭐 고객 데이터를 다루시다 보니까 보안은 그냥 기본 디폴트로 그냥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그냥 맞습니다. 깔고 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핫한 시장인데요. 이게 글로벌이나 국내 이게 성장률이라든가 마켓 사이즈 엄청 커지고 있나요? 네네. 그 숫자들이 이렇게 막 조사한 레포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숫자를 다 못 외워가지고 이제 제 핸드폰 넣어놨는데 네네. 네, 보면은 이 글로벌에서 고객 데이터 플랫폼의 시장 규모가 네네. 2027년에는 한 205억 달러가 될 거로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레포트 조사 기간을 보니까는. 네. 그리고 차트를 보니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 시장 규모도 시장 규모지만은 이런 레포트들을 보면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이런 CDP 회사 뭐 저희 같은 곳들도 사실은 뭐 제안도 많이 받았지만은 네네. 좀 이렇게 투자도 많이 받고 음. 그다음에 인수되는 경우도 많고 더 큰 회사들한테 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개인에 대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네네. 의료 헬스케어 이쪽에 대한 투자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는 뭐 2028년에는 막 16억 달러 정도가 될 거고 네네. 그런 특정 그 버티컬 마켓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커가고 있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고요.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발빠른 곳들은 저희와 함께 뭐 한 2, 3년 전부터 세팅하시고 활용하시는 그런 어떤 선도 네네. 기업들도 있으시지만은 이제 좀 시작 단계라고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CDP를 또 만드시고 제공하실 수 있는 역량들을 이제 관련 역량들을 갖고 계신 기업들이 작년부터 이제 제품들을 막 출시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네. 그 말인즉슨 결국 시장성을 좀 보시고
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같이 잘 키워나가야 하는 되게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가트너 자료 봤더니 아주 많은 영역별로 서로 다른 4개 섹터를 정의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큰 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인수합병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DMP 쪽 했던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앱 관련된 다운로드 같은 걸 이렇게 어트리뷰션 툴 업체들도, 이쪽이 좀 쉽지 않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또 약간 전환해가지고, 네. 이 CDP 쪽으로 들어가자. 이래서 이제 되게 따끈따끈한 시장, 그 다음에 새로운 플레이어, 네, 전통 관심들이 플레이어끼리 많이 엄청난 있으시더라고요. 네. 경쟁과 협력이 아주 공존하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기업은 이제 데이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이제 단편적 조치를 취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데이터 매핑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CDP와 어떻게 통합하는지, 이게 아마 또 이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 결국에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그러니까 CDP는 사실 도구입니다. 뭐 어느 것도 다 뭐 마찬가지죠. 그냥 네. 기술은 도구인 거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항상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즉 CDP 구축을 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흐름이 있는데, 할 때에도 제일 먼저 같이 고객과 고민하고 체크를 하는 게, 어떤 활용 시나리오를 써서 어떤 그 사업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실까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보통은 이제 어느 인더스트리가 됐든지 간에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기존 고객의 어떤 리텐션을 늘리거나, 기존 고객에게 더, 업셀링이나 네, 크로셀링, 네. 교차 판매라던가 이런 것들을 늘리거나, 네. 또는 좀 더 저변에 깔리는 거긴 하지만은, 아까 이제 논의했던 것처럼 경험 자체를 더 좋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걸 위해서 되게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뽑습니다. 예를 들어, 스팸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딱 필요한 이메일만 보낸다. 예를 들면.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런 유스케이스 활용 포인트가 딱 잡히면은, 요거를 그럼 하려면은 어떤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좀 그게 뽑히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들이 어디에 지금 고객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지, 그게 또 어떤 뭐 컬럼명으로 되어 있는지 같은 걸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데, 그거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가 현재 어디에 흩어져 있고, 그걸 어떻게 CDP로 통합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흐름을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다 보면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죠. 저거 먼저 연결시키고, 저거는 조금 나중에 연결시키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무한정으로 이렇게 다 갖다 붓거나 막 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실제 처음부터 고객이 다 지금 하고 계신 부어봐야. 업무, 뭘 더 빨리 하고 싶으신지를 좀 파악해서 이제 만나서 의견을 들은 다음에 맞습니다. 그 위주로 먼저 네. 할 수 있게 하는군요. 네. 또 실제로 보통 이렇게들 또 많이 질문을 주세요. 이런 쪽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저희가 뭐 한국도 그렇지만 글로벌도 경험이 많으니까 보통 어느 거부터 하는 게 좋은지도 또 질문들도 많이 주시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도 보고 상황을 보면서 이제 몇 가지 고려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제안을 드리고, 그걸 보시고 또 결정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옛날에 데이터 얘기하면 엄청난 전사 프로젝트인데, 요 CDP 같은 경우는 완전 전사 프로젝트로 할 필요 없이 가능한 건가요? 그게 yes and no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신데, 일단 첫 번째, CDP는 기본적으로 전사 프로젝트는 맞고요. 데이터에 대한 거, 고객에 대한 전체 통합과 활용에 대한 거다 보니까 마케팅 조직에서만 드라이브한다, IT에서만 한다, 이게 성공으로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많은 경험을 해보니까는. 그래서 일단 전사 프로젝트는 맞습니다. 근데 전사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엄청 이제 예산 크게 투입하고 기간을 엄청 길게 잡고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전사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애자일이라고 하죠. 퀵하게 어떤 1차 골을 딱 잡아놓고 그거를 달성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뭐 데이터 상태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면은 빠르면은 뭐 한 달 반, 좀 길어져도 뭐 한 4개월, 뭐 정도면은 그 1차 목표를 달성을 합니다. 1차 목표라 하면
필요한 것들 다 통합해서 연결해서 다 한일 싱글 볼 수 뷰로 있는 볼수 뷰를 있게. 구성하고 인사이트 뽑은 다음에 캠페인을 뭐 한번 액션을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딱 보는 거죠. 네네. 이게 이제 1단계 사이클인데 이걸 한번 해보셔야지 이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거를 되게 빨리 하는 경우는 한 달 반, 좀 길어져도 한 4달 딱 하고 나시면은, 이제 결정을 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되시더라고요. 네. 뭐, 계속 한다? 다음 단계는 뭘 한다? 어떻게 확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직접 경험해 보시고 네. 짧은 시간 안에 그다음에 또 맞습니다. 이제 더 많은 어느 영역을 더 확대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네. 결정해 보시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개인정보 이슈 엄청 뜨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도 있기도 하고 네. 다른 나라들도 거버넌스 엄청 많은데 이런 거를 전 세계 법이 너무 다르니까 근데 또 이제 트레저 데이터는 또 글로벌로 활동한 지 꽤 오래됐고 하다 보니까 각 나라별 이 규제 이슈도 있을 텐데 물론 네. 국내 고객들은 우리나라 법 이슈를 잘 서포트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있겠지만 실제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시라 네. 글로벌 이런 규제 이슈에 대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과 사전 준비라던가 이런 게 저희가 굉장히 높게 우선순위를 잡아서 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최우선으로 잡고 있고요. 네. 왜냐면은 진짜 그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거예요, 보안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별로 좀 다르거든요. 뭐 GDPR, CCPA, 일본에 또 최근에 강화된 거는 FC 뭐 지금 갑자기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컴플라이언스의 요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또 그걸 이제 획득하고 네, 그렇게 진행들을 항상 또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ISMSP라던가 이런 네네. 또 이제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런 것들도 한 130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보통 저희 이제 고객사, 기업들이시죠. 동일한 어떤 그런 기준들로 내부의 이런 것들을 이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야지만이 이런 솔루션, 도구를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있는 항목들을 저희가 당연히 다 팔로우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글로벌보다 더 타이트합니다. 저희가 봐도. 네.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은 글로벌 기준으로 이렇게 이만큼의 기능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에는 그 기준에 따르려면 몇 가지가 부족하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냥 그때그때 만든다기보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고 이 시장을 위한 거다 보니까는 제품의 공식 기능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걸 다 충족을 시켜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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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늘 지금 뭐 인터뷰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롯데의 롯데 렌탈 쪽에 네. 어떤 고객 사례도 릴리즈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그 고객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좀 간단히 또 자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 굉장히 이제 감사한 고객사이시고요. 롯데 렌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검색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차장 다이렉트라고 하는 실제로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마디로 렌트카 견적을 내볼 수 있는 직접 셀프로 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네. 예, 마치 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과 뭐 같은 그런 컨셉인 거죠. 예.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익숙한 채널인 이제 상담원분들과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채널도 있고요. 근데 근데 이게 뭐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을 때 나는 다이렉트로 온라인만 해, 나는 전화만 해, 이런 사람 분들도 계십니다. 데이터로 보면은. 네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으시거든요. 데이터로 보면. 네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좀 흩어져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는 고객을 총체적인 관점으로 이해하시는 데에 한계점들이 있으셨던 거죠. 네. 근데 CDP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뭐 이런 메인 두 채널에서의 고객의 이제 진짜 고민하시는 포인트 같은 것들도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하실 수 있게 됐고, 네네. 그다음에 뭐 기타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고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원포인트로 통합이 되는데 이 활용 자체도 단순히 마케팅 조직만이 아니라 상품을 개발하거나 등등, 즉 전사의 모든 조직들이 이제 어떤 분석을 더 제대로 하신다거나 마케팅 퍼포먼스를 높이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다 쓰실 수 있게끔 이제 같이 고민해서 세팅을 한 거고요. 네. 그래서 고객 응대를 하실 때도 그렇고 또는 이제 고객에게 더 맞는 제품을 기획을 하시는데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시고 네.
심지어 이제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또 IoT 데이터, 센서에 나오는 데이터 같은 것들도 활용해서 고객에게 또 더 맞춤형의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는 준비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방대한 데이터를 갖고 지금 CDP에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 네. 네, 좋은 고객사에 발굴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항상 많은 CDP 업체들끼리 경쟁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음. 롯데 렌트라든가 이런 데서도 분명히 이제 수많은 제품들 이렇게 검토하시다가 트레저 네. 데이터만의 어떤 음. 차별점, 음. 강점을 발굴하셔서 이제 픽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차별점은 진짜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결국에는 이 시간과 경험이라는 거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CDP라는 용어가 나올 때부터 업계에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고생했죠. 네네. 이런 시장 자체 별로 없을 때부터 개척하시는 네, 거고요. 이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기존에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상에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SaaS로 제공해오던 이런 그 코어 비즈니스에서 이게 앞으로 맞는 것 같아 하고 이제 피버팅을 네. 성공적으로 한 거죠. 네. 처음에 힘들었지만.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2006년에 저희가, 16년에 CDP 첫 버전을 선보이고 나서 벌써 이제 7년 차네요. 7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고객사와 함께 큰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원하시고 이거 이렇게 기능을 제공해드려서 이렇게 쓰실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계속 이렇게 고려하고 만들면서, 참고로 저희 회사는 뭐 예를 들어 저 위에 있는 제품의 뭐 헤드 오브 뭐 프로덕트라던가 이런 사람들 이게 필요해 이렇게 만들자 이런 거 절대 없고요. 철저하게 고객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저희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요걸 요렇게 드려야지, 이런 신기능을 하거나 기존 기능을 개선해야지 고객이 더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정량적인 분석 기법을 가지고 해서 거기에 맞게 우선순위를 잡아 개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왔다 보니까는 기능 관점에서도 이제 다른 솔루션들 대비 경험이 많다 보니까 네, 고객이 더 바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쉬운 부분과 더 유연한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저희가 태생의 데이터 분석 쪽에 원래 강점이 있었다 보니까는 고객 데이터 플랫폼 CDP 결국 데이터인 거고, 그럼 데이터는 사실은 분석을 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고객들이 또 많이 인정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게 CDP가 가운데에 있으면 사실은 이것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뭐 이메일 쏠려면 이메일 발송 솔루션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오만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각 큰 벤더사들은 그 벤더사의 여러 제품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좋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뭐 현실은 어떤 제품군은 어느 회사께 되게 좋고 어떤 제품은 또 다른 회사께 좋고, 그럼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저거 붙이고 이거는 저거 붙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미 쓰고 있는 툴이 별도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희는 기본 사상이 고객사께서 어떤 걸 쓰시든지 간에 CDP에 다 붙여서 유연하게 최상의 조합을 하실 수 있는 걸 저희가 지향하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 되게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크게 한 축인 거고, 나머지 한 축은 결국 또 사람인 것 같아요. 네. 글로벌 팀도 그렇고 한국 팀의 경우에도 뭐 저도 아까 데이터에 진심인 남자로 소개해 주셨지만은 한 20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에 진심으로 계속 살아온 게. 앞으로도 그럴 거지만은 저 스스로가 일단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고요. 그런 단어가 있기 전부터 그런 일들을 뭐 NHN이나 G마켓 같은 데서 해왔었는데, 예. 저희 또 멤버들도 그렇고 또 글로벌도 그러다 보니까 이 도구를 어떻게 잘 써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고객께서 미팅 좀 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또 그런 걸 넓게 봐가지고 작년 2021년 11월에 소프트뱅크로부터 2억 3,400만 달러, 그럼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2천 몇백억이네요.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CDP 플랫폼 시장 역사상 가장 큰 투자액인데, 향후에 이제 이런 투자를 받으면서 향후에 어떻게 더 회사를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그런 큰 네. 거금이 투자됐을 것 같은데요. 네, 향후에 네, 네. 이제 진화 음.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1년 반쯤 전에 그 명확하게 다음 단계를 위한, 그러니까 투자 받은 거의 뭐 직후죠. 그게 캐치프레이즈를 딱 세팅을 한 게 비욘드 마케팅입니다. 비욘드 아. 마케팅. 즉 마케팅을 마케팅을 넘어선다. 넘어섰나요? 네. 네, 인 거고. 그게 왜 그랬냐면 CDP라는 거가 조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기술 영역에서 출발을 하고 여전히 거기에 있는 개념입니다. 뭐 DMP도 그렇고 네. 말텍이라고 하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고객사들과 이런 개념이 없던 시절부터 같이 이제 커가면서 쭉 활용하는 흐름을 보다 보니까는 이제는 마케팅에만 활용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마케팅 활용은 기본이신 거고, 그러니까 졸업을 하신 거고, 마케팅 외의 것들. 자, 그러면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활동에서 마케팅 외라 함은 제품 개발, 세일즈, 다음에 고객, 애프터 서비스, 뭐 커스터머 서포트 이런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에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보니까는. 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는 저렇게까지 확장이 되고 있구나. 그러면은 근데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면 고객의 경험을 개선하는 게 핵심인 건데 네네. 고객의 경험이 마케팅에서만 발생할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고객센터도 엄청난 그렇죠. 경험이 왔다 갔다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고객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제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품 개발도 되게 중요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비욘드 마케팅이라는 거를 세팅을 했고 그 말인즉슨 마케팅 외에 여러 가지 기업이 하는 활동에서도 CDP를 써서 더 잘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장하자 해서 기존의 제품은 CDP4 마케팅, 마케팅용 CDP로 좀 더 고도화 세팅하고 안에서 버티컬로 이렇게 쪼갰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특화한 거는 영역별로 CDP4 세일즈, CDP4 서비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제품을 만들고 이제 점점 매출이 커가고 있는 영역이 CDP4 서비스고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이런 컨택센터, 콜센터나 고객 서포트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쪽의 핵심은 결국 상담원 분들께서 고객 콜을 받으시고 그게 어떤 뭐 AS가 됐던 불만이 됐던 혹은 뭐 정보성 Q&A가 됐던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만족을 시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또는 뭐 물건에 대한 뭐 주문이나 구매 질문일 수도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세일즈와 맞닿은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네. 여기서 핵심은 상담원한테 전화를 받고 나서 지금 이 고객께서 어떤 고객일까? 어디까지 알아보셨을까? 네. 또는 어떤 부분이 되게 힘드셨을까를 이해를 잘할수록 제대로 응대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말인즉슨 CDP를 통해 통합된 고객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상담원의 화면에 떠야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이런 솔루션들은 비슷한 거 다 있었지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쪽에 또 컨택센터 솔루션 거대한 시장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도 궁금해하는 것들은 자꾸 이제 행동 데이터들. 네. 어떤 경험을 고객이 하셨을까? 특히나 지금 전화하기 1분 전에 혹시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결국에는 실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시간성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추가를 하고 있고 CDP4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은 제공하는 핵심적인 밸류 포인트 두 가지는 고객이 전화를 하셨을 때 상담원이 고객을 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정보를 보여주는데 이게 최대한 실시간성 가장 최신의 정보들을 이게 다 업데이트해서 딱딱 보고 더 잘 응대하실 수 있게 하는 포인트. 그다음 두 번째는 라우팅이라고 하죠. 어느 상담원한테 이 고객을 라우팅, 매칭을 해드려야지 서로 좋을까? 상담원도 더 잘하실 수 있고 고객도 만족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데이터로 가능합니다. 이미 그렇게 활용들을 하시는 고객사들도 있으시고요. 뭐 금융권 이제 고객사들 뭐 이런 곳들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마케팅 외에도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많은 투자와 이런 걸 필요하다 보니까는 첫 번째가 비욘드 마케팅 이게 확정되면 저희 이제 커넥티드 익스피어리언스 즉 연결된 경험이라고 최근에 캐치프레이즈를 또 새로 세팅을 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여러 영역들에서 고객의 경험이 다 어느 한 영역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죠.
갑자기 무슨 법칙 이름이 그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네. 나무 판대기로 되어 있는 이렇게 통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물통 같은 거. 근데 그 중에 나무 판자기가 좀 이렇게 키가 낮은 게 있으면 물을 부었을 때 물의 최종 높이는 이 가장 제일 낮은. 낮은 거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아, 리비히의 법칙인가?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똑똑하시나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검색 안 하시고 검색 못 해보고 네네. 있는데, 결국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딴 거 잘해도 뭐 하나를 잘못하면 거기서 확 맘 상하는 거예요, 고객은. 네네. 그 말인즉슨 고객이 경우가 연결돼 있다 보니까 결국 두루 잘 챙겨야 되고, 네. 그 말인즉슨 기업의 어떤 핵심 펑션들이 있는데 거기에 다 CDP가 제대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저희도 더 당연히 매출도 커지고 더 많은 어떤 것들에 이제 시장 판이 더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투자를 받고만 신경을 쓰고 있고, 더 많은 기술 개발, 그리고 또 이제 더 좋은 회사가 되고 더 일하기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케팅 쪽으로 먼저 많은 경험을 쌓은 만큼 이제 전혀 다른 영역으로도 이제 버티컬하게 들어가시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네. 뭐 고객들은 더 많이 트레저 데이터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요즘 고객 데이터 플랫폼 시장은 보시기에 어느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로 예측을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7년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피벗도 하신 거고 이쪽도 이제 분석했다가 새로운 시장, 그리고 이제 7년간 고객들과 함께 했다는 말씀도 많이 해 오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대한 흐름은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또 어느 쪽으로 더 갈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방금 답변 드린 것과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마케팅이 아니라 진짜 전체 총체적인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될 거고요. 사실은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데이터 활용은. 심지어 저희 어떤 고객은 HR에도 쓰십니다. CDP를. 네, 그러기도 하세요. 저도 그럼 진짜 아까 말씀한 대로 이렇게 네. 선입견을 버려야겠네요. 이게 마케팅에만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아닙니다. 자꾸. 이쪽은 철저하게 아이디어 싸움이고요.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적절한 툴을 써서 빨리 실행해서 캐치해보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 다음에 그거를 계속 고도화하고 확장하는 이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를 빨리 시도해 보려면은 적절한 어떤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필요한 거죠. 툴을 만드실 수도 없는 거고, 시간도 걸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시장의 앞의 변화 흐름의 포인트는 이제 비욘드 마케팅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시간성입니다. 고객이 자꾸 바뀌세요. 네네. 네. 마음이 이렇게, 왜냐면은 예를 들어 기자님께서도 마트에 가셔서 매대가 앞에 눈앞에 있는데 딱 심지어 집어서 카트에 넣으셨는데 하고서는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저렇게 더 싸네? 네. 그냥 내가 뭘로 주문해야지? 이러신 적 있지 않으세요? 와이프랑 가면 항상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객은 자꾸 이제 변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시간으로 얼마나 더 고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제 특히나 데이터의 분석도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더 머신러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시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무슨 막 이렇게 되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런 걸 잘 모르셔도 마케터 분들이나 뭐 서비스 기획자분들, 머신러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쉽게 쓸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또 기여하는 것들 중에 뭐 오토 ML 같은 것들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런 CDP에서 점점 좀 중요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제 장시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항상 이제 독특한 이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업에도 계셨다가 이런 이제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하는 회사, 분석하는 회사, 또 그들이 피벗하는 것도 보시면서 또 CDP 회사로의 탈바꿈, 또 이제 비욘드 CDP, 그다음에 다 연결된 세상을 또 이제 각 사업부, 전사 쪽 프로젝트 비슷하게 또 가고 계신데요. 이런 쪽 하려는 분들한테 이제 조언? CDP 프로젝트, 물론 만나시겠지만 또 뭐 고려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만약에 이제 조언을 해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사업에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일지도 모르겠지만, 데이터로 뭔가 의미 있게 한다는 거는 역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요.
경험해 보니까는 사실 이거는 뭐 데이터 모시기만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이건데 결국 전사와 문화와 이런 관점이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탑 레벨, 그러니까 뭐 대표, 회장님, 네. 뭐 오너 이런 분들이신 거죠. 즉 특정 그 업무 부서, 뭐 마케팅이나 IT다 요거에서 드라이브 한다고 되는 성격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 레벨에서 정말 잘 지원해 주셔야 되고요. 네. 빨리 해볼 수 있지만 이걸 제대로 정말 그 토대를 잘 닦으시려면 역시나 시간은 필요합니다. 네. 그게 바꿔 말하면은 초반에 지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라톤이 맞고요. 네네. 마라톤이 맞는데 초반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마라톤인 거예요. 네네. 아, 네. 그 말인 즉슨 오래 가야 되지만 하면서 계속 재밌고 감이 오고 목적지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의미 있고 가시적이고 숫자나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성공을 빠르게 자꾸 돌려서 딱딱딱 케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게 많은 프로그래머들 역시나 명확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노력을 하셔야지만이 잘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오늘 또 이렇게 장시간 음. 대표님의 고견 그리고 제품의 어떤 특장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스 제품이라 항상 또 그거 강조하셨었잖아요. 그거 인하우스 구축으로 시간을 1년, 2년 뭐 프로젝트 이거 만든다고 몇 개월 네. 소비하는 것보다 이미 그 사스 제품들이 많이 있고 트레저 네. 데이터 제품 자체도 사스니까 네. 뭐 한번 쉽게 써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 먼저 체험 그런 게 더 혁신을 빨리 앞당긴다 이런 얘기도 예전에도 많이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해본 사람이 그 느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빠르게 큰 성공을 처음부터 했다가는 답이 안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범위를 좀 좁히더라도 대신에 이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나 혼자만 인정하는 성공은 조직에서 말해봐야 안 아무 통하다 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네, 주변에서도 어느 정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의를 잡으신 다음에 대신에 너무 크게 막 이렇게 멋진 웅장한 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너무 시간 오래 걸리세요. 네. 그래서 빠르게 하지만 주위 내지는 윗분이 그래 요거는 확실히 인정할 만하네 정도로 스코프를 잡으셔서 그걸 빨리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있는 툴이라던가 이런 걸 쓰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야지 더 주위의 서포트도 받고 위의 서포트도 받고 이제 탄력을 받으셔서 쭉 가실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CDP가 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진짜 데이터에 진심인 남자 트레저 데이터 코리아의 고영혁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희들은 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가 이 방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CDP 쪽을 요즘 취재하고 있는데 이 검색을 했더니 엄청 좋은 정보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중에 봤더니 또 그게 트레저 데이터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더라고요. 여러분 꼭 그 사이트 요 밑에 자막으로 뜰 테니까요. 꼭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정한 어떤 제품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요즘 공부하는 재미에 좀 푹 빠져 있다고 농담 아닌 농담을 드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데이터 많이 관련된 자료가 많으니까요.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